투자 클럽입니다. HLB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게재되어 있는 이 국소진행성 위암 임상 이상 관련해서 이게 이제 리보세라니까 이제 캄넬리 주막 관련되는 부분에서 네오 어저반트 테라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우리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요, 네이처 지하면 많이 아시잖아요. 거기에 뭐 자매지 비슷한 어떤 개념인데 2010년도부터 설립이 되어서 2016년도부터는 이제 무료로 이제 누구나 뭐 볼 수 있고 뭐 피어 리뷰라든지 오픈 액세스가 되면서 이 의학부분 아니라 여러 이제 그 섹션에서 하는 이제 종합 이제 저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2024년도 1월 2일에 퍼블리시 되었던 이 오픈 액세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누구나 이제 볼 수 있는 이런 형태인데, 여기에 이제 아티클에 보시게 되면 네오 어주반트 이 부분들을 먼저 좀 설명해 드리면요, 네오 어주반트라든지 어주반트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이제 화학요법입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그 고식적 요법이라든지 구제요법이라든지 네 가지 형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네오 어주반트하고 이제 어주반트를 많이 그 언론상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주반트가 있는데 앞에 이제 네오니까 보통 이제 수술을 하기 전에 항암제를 이제 넣는 거거든요. 근데 어주반트는 이제 수술을 끝나고 난 다음에 잔존한 뭐 이 암세포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 어주반트를 통해서 이제 처리를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수술하기 전에 이제 항암제를 넣는다는 뭐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기능적인 면이라든지 심미적인 면. 그러니까 암 종류에 따라서 뭐 유방암이라든지 대장암이라든지 여러 암에 따라서 이 수술하기에 좀 너무 이제 암세포 크기가 크다라고 하면 이걸 좀 줄여 넣어야 수술하기도 좀 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삶의 질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네오 어저반트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 고용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간암 쪽에서도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네오 어저반트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 리보세라닙 관련해서 캄넬리주마비 들어가서 이 임상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듯이, 그 나머지 암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이제 다룬 임상 이상이에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캄넬리주맙과 아파티닙은 이제 리보세라닙입니다. 이게 중국 쪽에서 진행되는 임상이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는 이제 아파티닙이라고 이제 보통 하잖아요. 그래서 이 병용 관련되는 여기에다가 컴바인 더 이제 넣는다는 거죠. 위드 케모테라피. 그러니까 본래 네오 어주반트는 이제 화학요법이니까 화학요법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캄넬리주맙과 아파티닙을 더 넣어서 일종의 이제 막 삼중병용이죠. 삼중병용을 하는 거와 vs 기존에 그냥 그 네오조반트 형태로 이제 케모테라피 항요법을 하는 부분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적용증이냐면 로컬리, 국소, 어드밴스드, 진행성. 진행성이라는 말은 이제 뭐 전이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수술해가지고 낫기가 좀 힘든 요런 부분들을 이제 진행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게스트릭은 위암이죠. 그러니까 국소 진행성 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기존의 그 항요법을 하는 어떤 이제 네오조반트 하는 부분하고 여기에다가 이 캄넬리주맙과 아파티닙, 그러니까 리보세라님을 병용해가지고 했을 때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기관과 랜더마이즈드, 그러니까 어느 쪽이 이제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페이지 2 임상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록에 보시게 되면 압스트릭을 보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prospective evidence regarding the combination PD-1, 그 다음에 안지오제네시스 이니비터트라는 것은 이게 신생혈관 억제제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 베제팔 타켓이라는 이제 리보세라님 뭐 이런 것이고, 그 다음 PD-1 같은 경우는 이제 캄넬리주맙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PD-1 결과 신생혈관 억제 관련되는 부분들이 국소 진행성 위암 관련되는 부분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 좀 긍정적인 어떤 결과를 내는 부분들이 상당히 제한적이었다는 거죠. 그동안에.
그래서 이번 이제 다기간 랜덤 무작위로 해서 임상 이상 여기 이제 NCT 넘버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clinicaltrial.gov에 들어가면 이 임상의 내용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번 임상을 통해 가지고 위암 관련되는 근데 요게 아데노 카시노마가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암세포를 구분할 때 뭐 선암이냐 그다음에 뭐 뼈에 생기나 아니냐 이렇게 이제 구분하니까 이게 위선암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were randomly assigned. 그래서 한쪽은 이제 일단은 이제 그 코트 이렇게 나누는 거죠. 요 CASAP라고 하는 거는 C가 이제 캄넬리주맘이고 A가 이제 아파티님이죠. 그 다음에 이제 SAP는 이제 화학요법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캄넬리주맙과 아파티닌 그러니까 리보세라님에다가 이제 넵파클리탁셀 이 파클리탁셀을 이게 알부민으로 싸는 어떤 부분이 넵 기술인데 요렇게 하는 게 이제 아브락산주거든요. 이게 뭐 도세탁솔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그러니까 화학요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했던 부분을 요 이제 암을 CASAP라고 하고 그냥 화학요법을 하는 부분을 SAP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세 사이클 동안에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 임상의 성공 여부를 따지는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가 중요한 패설로지컬 리스판서 그러니까 병리학적 이제 반응률입니다. 반응률이 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10% 이상으로 남아있는 잔존 암 그러니까 이제 수술하는 어떤 표본에 있어서 이제 이걸 하고 이제 뭐 수술을 하게 되면 이 절제하는 어떤 표본에서 그 튜머셀 암세포가 10% 미만으로 남겨져 있는 부분에서 어떤 반응률 그래서 보통 우리 뭐 CR이라든지 그 PR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지잖아요. 암세포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렇게 하듯이 병약적으로 잔존한 암세포의 어떤 비율 자체가 어떠냐 이게 이제 일단 가장 중요하다라고 일단 잡았고 세컨드리 엔드포인트가 RO라고 하는 말은 이제 완전제 절제율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선행요법을 하고 난 다음에 네오어저반트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수술을 했을 때 완벽하게 뭐 좀 되느냐 이게 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라디올로직 리스판 요거는 이제 방사선 관련되는 반응률이고 그 다음에 안전성 그 다음에 보통 이제 항암제에서 많이 쓰이는 이제 OS 값 전체 생존율 그 다음에 무진행 생존율 PFS 값 그래서 1차 지표가 병약적 이 반응률이라는 게 조금 이제 좀 차이가 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캄넬리주맙과 이제 아파티닙, 리보세라닙과 이제 세포 독성 항요법을 이제 결합한 네오어저반트 관련되는 부분은 significantly 상당히 의미 있게 NPR이 좀 더 높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 대상보는 한 17%였는데 여기는 33.3%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통계적 위선 확보한 병약적 이제 반응률 관련되는 부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CASAP 그룹이 또 그 상당히 의미 있는 ORR 값도 객관적 반응률 자체도 비교 대상보다 높게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완전 절제율 관련되는 부분들도 비교 대상보다 높습니다. 94.1이고 81.1이죠. 그 다음에 이제 수술하고 뭐 비수술적인 3사의 그 이상 반응, 그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들은 여기가 조금 더 높게 나왔죠. 비교 대상보다. 그 다음에 이제 생존율 관련되는 부분들은 그 데이터가 좀 더 생존율은 이제 그 표본 대상이 이제 돌아가셔야지만 측정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멀추어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그 결론을 보면 맨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이 캄넬리주맙과 아파티닙, 리보세라님을 결합해서 그 항요법하고 결혼하면 요런 어떤 네오어저반트 관련되는 그 처방 자체가요. 굉장히 이제 뭐 톨러러블 하면서 이 페이러블한 반응을 이 국소 진행성 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뭐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결론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clinicaltrial.gov에도 들어가서 살펴보면 active not recruiting이 나옵니다. NCT 넘버를 쳐서 이제 clinicaltrial
.gov에 들어가시게 되면 요렇게 뜨는데 그 임상이 완료되진 않았고요. 근데 이제 임상 대상자를 모집하는 단계는 아니고 계속 이제 데이터 활성화 관련되는 부분은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폰서가 이제 푸지안 메디칼 유니버시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중국 푸저우시의 전문 대학인데요. 뭐 복권 대학이라고 보시는 그 다음에 레스트 업데이트 포스티드가 이제 작년 9월 7일에 되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스터디 레코드 버전을 항상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요게 이제 초기에 설정하고 이제 이때 이제 2019년도 12월 16일에 이제 모집이 되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23년 9월 3일에 기존하고 좀 바뀌었던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교를 좀 해보면요. 여기가 제일 처음에 이제 스터디 레코드에 뜨는 부분이 2019년 19일이잖아요. 여기서 리크루팅이라고 뜨고 본래는 오도했던 부분들은 임상 스타트는 2019년도 11월 30일. 요 사실상 이런 부분이고 추정은 이제 2021년도 11월 30일까지 이제 자료 관련되는 부분들 프라이머리 컴플리션이 될 것이고 임상 완료가 2022년도 11월 30일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미래 거니까 이제 에스티메이트 추정을 했어요. 근데 그대로 되질 않겠죠. 예, 이제 스폰서는 이제 푸지안 그 메디칼 유니버시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페이즈 2고요. 53명을 대상으로 해서 랜더마이즈 오픈 라벨 형태로 됐고, 암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캄넬리주맘, 그 다음에 아파티누 리보세라님,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알약이니까 정제죠. 메실레이터가 이제 정제고, 그 다음에 이제 도세탁솔이 그 넵파크리탁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아브락산주. 여기에다가 이제 S1이 있는데 요것도 이제 뭐 경구용 그 항암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부분들을 선행요법으로 이제 쓰는 부분하고 그냥 비교를 병용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냥 이제 캄넬리주맙과 이제 리보세라님 없이 화학요법만 했을 때하고 이제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약적 그 반응률, 그 다음에 이제 2차 지표로는 ORR, 뭐, 그 다음에 완전 절제율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PFS 값, 요런 것들을 보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진행하는, 예. 근데 이제 작년 이제 9월 달에 이제 변경되었던 부분들이 실제 이제 임상이 사실상 진행된 건 2019년도가 아니라 2020년도에 진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머리 컴플리션 관련되는 부분은 요거는 2022년도 7월 20일에 이제 사실상 끝났고, 근데 스터디 컴플리션은 내년 3월 31일까지 좀 추정하고, 요거는 나중에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 부분이 바뀌진 않았고 기존의 어떤 부분들이 변경되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이 선행요법 관련되는 부분하고 있죠. 그래서 간암도 이제 저런 식으로 리보세라니까 캄레주막 관련되는 부분에서 허가를 받게 되면 요렇게 이제 임상 진행하는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바로 이제 뭐 삼상 관련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요게 이제 고용암 쪽으로 이제 적응증 확장을 암종별로 하지 않아도 받으면 선행요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어주반투 형태로 쓸 수도 있고 여러 이제 치료 옵션 관련되는 부분에서 승인을 하면서 이제 밸류업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계속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 이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예, 문자로 예,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으니까 참여 코드 예, 문의 이렇게 남겨주시면 코드 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